지금부터 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에 대한 해석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강재인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 이금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봐. 그 사람과 강재인이 무슨 사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둘이 너무 닮았어. 강재인을 결국 황기찬이 못 알아보고 있네요. 그래도 황기찬은 많은 의심을 했죠. 진짜 이금자인지 아니면 혹시 강재인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김도윤이 역시 똑똑하더라고요. 김도윤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눈앞에 강재인이 있는데 김도윤이나 황나라는 이금자하고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강세리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황기찬은 황나라의 전화까지 들어보고요.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왜 자꾸 강재인의 예전 모습이 떠오르지? 그리고 이금자라는 사람 정말 강재인을 많이 닮았어. 강재인의 행동하고도 너무 비슷해.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간다고. 그런 황기찬의 마음을 눈치챘네요. 결국 강세리는 옆에서 보다가 황기찬의 마음을 알게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강재인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강재인을 닮은 이금자야? 이금자가 뭔데 신경 쓰냐고. 황기찬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이금자부터 생각하는 거잖아. 정말 한심하네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마음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왜 도대체 황기찬하고 결혼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강재인의 인생을 가지고 오려는 마음으로 보이는데요. 강재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도 강세리의 악행을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니 은호까지 그렇게 된 거죠. 은호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요. 정말 이대로 은호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은호는 마지막 회에서 다시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복수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복수를 다 끝내고 나면 그때 은호하고 다시 강재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은호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강재인이 이렇게 복수를 할 생각도 못했겠죠. 그 와중에 최자영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네요. 최자영이 나와서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최자영은 오히려 황기찬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되었습니다. 최자영이 이대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최자영의 원래 집안이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최자영의 집안에서 최자영을 외면하고 있지만 최자영이 진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이 억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최자영은 다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연히 최자영 집안에서 도와주게 될 거고요. 황기찬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빠 나 정말 억울해. 날 그렇게 못 믿겠어? 지금 황기찬한테 모두 넘어간 거야. 내가 김도희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황기찬의 악행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황기찬 대신 억울하게 된 거야. 오빠는 내 말을 믿어야 해. 그래야 다시 회사를 되찾을 수 있다고요, 오빠? 최자영이 전화를 했네요. 그리고는 자신의 오빠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날 밤 황기찬의 악행이었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아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최자영이 힘들게 있어야 되나요? 최자영이 제대로 복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재인도 최자영도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자영의 집안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김도윤의 삼촌도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김도윤의 삼촌은 지금까지 무엇 하나 복수에 함께 한 적이 없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황기찬의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아마 황기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계획인가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자영의 집안에서도 그리고 김도윤의 삼촌도 함께 복수를 할 수 있겠네요. 최자영 씨 오빠 되시나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삼촌도 지금 황기찬을 만났어요. 황기찬이 지금 최자영 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최자영 씨의 오빠라고 하시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찬이 일단 회사의 대표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황기찬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최자영 씨와 강재인에게서 가지고 갔던 황기찬의 모든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저의 삼촌도 함께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 최자영 씨 오빠분도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하시죠. 여러 사람이 함께 복수를 한다면 일이 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황기찬이 진범이라고요? 최자영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황기찬이라고요?
내 동생 도희를 위해서 앞으로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아마도 김도윤은 최자영을 찾아갔다가 최자영의 오빠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네요. 그리고는 최자영 오빠하고 김도윤의 삼촌, 그리고 김도윤과 강재인이 함께 복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재인의 고모는 황기찬과 함께 하고 있죠. 강세리의 말을 믿고 강세리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결국 최자영의 집안밖에 믿을 게 없겠네요. 뻔뻔한 강세리가 이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재인이 제대로 복수를 시작하고 있네요. 강재인이 보아하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드라마처럼 코에 점을 만들고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라서 그런지 지금 회사에 강재인이 들어와 있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회사로 들어간 다음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올 예정이네요. 그런데 정말 최자영도 답답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자영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황기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최자영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최자영은 밖으로 나오는 대신 황기찬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게 되었고, 나와서는 황기찬이 가지고 간 회사를 되찾기 위해서 최자영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다른 회사의 대표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최자영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은 최자영을 배신했습니다. 최자영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황기찬이 이용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최자영이 나오게 되면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게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아하니 최자영의 집안도 대단하더라고요. 강재인의 부모님이 회사를 크게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최자영의 원래 집안이 대단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최자영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자영이 그런 악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외면했던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자영의 집안이 움직이게 된다면, 최자영이 억울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최자영의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기찬의 악행으로 최자영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 최자영의 모든 재산을 지금 황기찬이 가지고 갔다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된다면 최자영의 집안에서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황기찬은 당연하고 회사도 전부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실을 일단 말해야 합니다. 강재인도 김도윤도 이제는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요. 김도윤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도윤은 자신의 동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요. 강세리가 진짜 황기찬의 연인이었고 이 사실을 김도윤의 동생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김도윤의 동생이 죽게 되었다는 모든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최자영의 악행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자영 역시 김도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해하게 황기찬과 강세리가 만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김도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강재인 역시 힘들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김도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강재인을 보면서 김도윤은 좋아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 겁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과 강재인을 좋아하는 마음 역시 같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중에 서로 연인이 된 모습을 과연 황기찬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이제는 황기찬이 강세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강세리가 만든 악행이 너무 많아서 강세리가 그런 인물인 줄은 몰랐는데 황기찬은 실망을 한 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황기찬에 대한 복수도 강세리에 대한 복수도 말입니다. 그리고 고모에 대한 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고모라는 사람도 정말 답답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이게 정말 악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황기찬이 하는 행동보다 고모 때문에 더 드라마를 보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고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러는 걸까요? 보아하니 아직 강재인의 동생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우를 회사의 대표로 만들겠다는 고모도 대단하네요. 고모의 아들이 지금 회사를 이어받을 입장이 되나요? 회사는 강재인이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강재인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였으니까요. 강승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강씨 집안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정호성이니까 강승우는 정씨 집안입니다.
강승우의 아버지는 정호성이니까요. 과연 강승우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될지 궁금한데요. 강승우는 아마 자신의 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회사에서 나가게 될 생각도 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강재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하게 될 거고요. 강승우는 자신의 엄마도 아버지도 받아들이기 힘들겠네요. 지금까지 최자영이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고모였고 아버지는 처음 보는 정호성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승우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마 함께 복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모를 그냥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고모에 대한 복수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바로 옆에 두고도 엄마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신을 오빠의 아들로 만들어서 평생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니 고모를 당연히 엄마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고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 모닝의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드라마 모닝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